예, 안녕하십니까. 사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인프라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프라웨어는 지금 뭐 가상화폐를 뭐 상장했다 그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로 뭐 묶여서 오늘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어제 뭐 점상한가고요. 그 전날에도 상한가입니다. 자, 이 차트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어제 점상한가 자리 여기 있죠. 여기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선이 빨간색이 그어져 있는데 이 자리가 가진 의미를 한번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대량거래들이 있죠? 대량거래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막 있습니다. 있는데 그리고 상승하기 전에 많은 거래량들이 있어서 상승하기 전에 이제 물량을 많이 확보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멀리 가기 위해서는 기름을 만땅 넣듯이 주가도 멀리 가기 위해서는 많은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흔적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매물들을 다 넘어선 점상한가였기 때문에, 어제 점상한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이할 만한 게 이겁니다. 지분율을 보시면, 12.89하고 그 다음에 밑에는 그다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IA 네트워크스 6.5, 그 다음 세원이 6.33. 자, 그래서, 대수도 지분율이 차마 뭐, 채 15%도 되지 않는 지분율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유통주수가 85% 이상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매물들 다 넘어선 상태이고 그 다음에 어제 있었던 이 자리 말고 이 밑에를 보시면 이 위치에서 매집했다 치면 또 이 위치에서 물량이 얼마나 추가 상장되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물대 매집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물량이 추가로 상장된 것이 더 많다면 이것은 기름을 더 넣은 것도 있지만 트렁크에도 기름을 더 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를 한번 돌이켜보면 여기 유상증자가 있죠. 대략 여기 2017년도 유상증자가 있는데 자 2017년도 유상증자가 1300만 주가 있습니다. 1415원 1415원 그래서 1415원의 선을 한번 그어보면 뭐 대략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됩니다. 대략 이 정도 되는데 자 그러니까 유상증자 됐던 물량이 있었고 상장됐을 당시에 유상증자 들어왔던 사람들한테 수익을 줬던 구조고 그리고 또 밑에서는 손절을 시킨 구조고 또 손절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수익을 또 줬던 적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손절을 시켰던 적이 있고 수익을 줬던 적이 있고 수익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1300만 주 들어온 사람들한테 마이너스도 경험해주고 그러니까 지옥도 보내주고 수익도 줬으니까 천당에도 보내주고 지옥과 천당을 오가겠다. 그러니까 손절할 사람들한테는 마이너스를 내려가서 손절을 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수익 실현을 시켜줬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렇다 치면 기간적으로 1년, 2년, 3년, 4년을 매집했다 치고 거기다가 추가 상장된 것까지 매집했다 치면 그 물량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5월 15일 날 또 1852원 예, 여기 이제 580만 또 있습니다. 18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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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략 이 정도. 그러니까 선을 두 개 그었는데 유상증자 됐던 그 자리들 다 넘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량들을 흡수하려고 치면 다 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18년 5월 15일 것은 차트에 보시면 2018년도에 유상증자 내역이 없죠. 없습니다. 이거 3자 배정 내지는 일반 배정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예, 이렇게 셀바스 AI라는 최대 주주가 1년간 보호 예수 받았고 그 다음에 이흥구 예, 이흥구 예, 또 100만 주, 또 1년간 보호예수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예수 받았던 것이, 1852원인데, 이제, 보호예수 받았던 것이 1년이 다 지났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2018년 5월 15일, 대략 5월 15일, 여기 정도로 놓고 본다 치면, 이때 상장된 것이 1년 지나서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1년 지나서 팔 수 있는 시간들이 이미 다 생겼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리를 찔렀던 적이 있고, 또 넘나들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력이 3자 배정을 받았던 사람들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3자 배정을 받은 세력이 아니라 다른 세력이라면 그 물량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차트 베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상한가를 쳤을 때, 점상한가를 쳤을 때, 야, 차트 좋다. 차트 좋은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가가 점상 나왔을 때 저는 매수를 걸어놨습니다. 매수를 걸어놨는데 대략 3,000원 정도면 사겠다 생각하고 3,100원에 매수를 걸어놨는데 아예 시원하게 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상한가가 좀 풀리면서 풀린 시간은 길지 않은데 거래량은 대략 2,500만 주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3,700만 주고 두 개 상장되면서 1,800만 주대 거의 1,900만 주 정도 되는데 다 팔았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거래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도 이 위치에서 팔았다고 보면 덜 팔은 상태가 되겠고요. 만약에 오늘 이 점 상한가가 풀릴 때 같으면은 밑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대응을 했을까요? 라고 물으면 여기 있던 사람들은 점 상한가가 풀릴 때 매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팔았다 하더라도 덜 팔았을 가능성이 높고 매집했다 치면 굉장히 많이 매집했을 법한 그런 차트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유통주수가 굉장히 많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많은 유통주수를 다 팔아먹을 수 있는 어떤 그 설계도를 짜고 들어온 차트라면 대단한 차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제 눈에는 대단한 차트고 하락하면 분할 매수해야 되는 차트인 것은 분명하지만 주가라는 게 참 힘든 게 뭐가 힘드냐면 3,840원 갔다가도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내렸다가 나중에 빵 하고 막 쑥 올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게 나타나냐면 여기에서 오늘 나가라는 사람들이 안 나갔을 수도 있죠. 그래서 계속 하락하면 버티던 사람들이 매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를 개미핥기다, 개미 물량을 빨아들인다 해서 개미핥기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다가 할 수도 있고 그냥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선택의 기로다. 그 선택은 누가 하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세력이라는 존재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는 굉장한 노림수가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하다못해 100만원 정도는 당연히 단타라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회사의 사정이라든지 내부 상황을 안다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단한 재료가 있다 치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 정말 좋아하고 비중을 늘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차트는 대수주 지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뽑았다는 것은 경량권을 뺏기지 않을 자신이 있었겠죠. 지분율 겨우 12% 가지고 있으면서 12% 480만 주밖에 없는데 이 밑에서 나온 거래량이 여러분 그냥 대충 요렇게 그어볼게요. 예, 얼마입니까? 100만, 1000만, 6억 4,800만 주. 오늘 그 빼고도 6억 2천만 주가 나왔거든요. 6억 2천만 주가 거래되는 동안에 누가 매집했다 치면은 480만 주 이상 매집했을 텐데 누군가가 매집해서 회사를 뺏어간다라는 걱정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칫 대박주가 될 수도 있고 이 회사의 세력 주체가 회사 관계자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휴마시스 한번 보십시오. 휴마시스가 여기에 상을 딱 쳤을 때 상을 치고 이 상을 치던 때에 제가 여러분들은 했던 얘기가 이 회사 지분율도 조금밖에 안 된다. 코딱지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유통주수가 90% 달하는 대단한 차트 베이스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날 공략 분할 조금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렇게 상승을 했던 거거든요. 그죠? 지금은 상승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고 역시 우리들 제약도 역시 자, 의미를 보고 여기 상한가를 하나 딱 치고 올라올 때 이때도 역시 제가 드렸던 얘기가 노력은 한 적이 있고 상을 쳤는데 지분율이 겨우 6, 7%밖에 안 된다. 이 정도 가지고 바닥에서 대란거래 했으면은 당연히 경량권을 뺏길 텐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걸 보면 얘네들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게 이렇게 시세를 분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밀어 올리고 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분할 매수는 조금씩 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인트로메딕이라는 종목을 보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지분율이 겨우 3.9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바닥에서 이런 거래량이 생기면 회사를 뺏길 상황이죠. 누군가 매집해가지고 적대적 M&A를 한다 치면 당연히 뺏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걱정 없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 회사의 물량을 누군가 쥐고 있는 세력이거나 또는 대주주가 쥐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상승했다가 이제 폭탄 던지고 나면 그냥 그게 상패나 감자되는 수준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일 또다시 상한가 한 개 딱 치게 된다 치면 대량 거래량을 넘어서면서 또 이상한 차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웨어의 차트 베이스는 그 베이스다 이렇게 표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튼 차트 베이스를 알고 접근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렸듯이 시가에 100만원 사고 100만원 사고 300만원 사면 되죠. 그러면 기본 물량 500만원 맞춰지는 거고 이만큼 내려오면은 내가 팔지 못하고 수익을 챙기지 못하고 빠져나올 틈도 없이 떨어지면 뭐 조금 더 살 수 있는 거죠. 대응의 방법은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차트 베이스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온라인 캠퍼스를 하다가 이제 그만둔 지가 뭐 좀 시간이 조금 한 달 넘게 지났는데요. 온라인 캠퍼스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좀 빨리빨리 전해드렸으면 가상화폐 뉴스를 좀 전해드렸을 겁니다. 지금 가상화폐가 뭐 비트코인이 2천만원 넘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려온 지가 며칠 지났거든요. 그 뉴스를 제가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저도 뉴스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저도 또 공부가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인프라웨어의 차트 베이스는 그렇다라는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말씀드렸죠. 확신이 없으면 물량을 줄여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차트를 매매한다 하더라도 그 차트 베이스에 바탕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탕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런 빨간색 막 늘어져 있는 것들은 시세를 분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길게 가져갈 차트는 안 됩니다. 이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에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매매하시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